여러분은 바닷가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시골집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바닷가까지 5분 정도면 충분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모인 군청까진 12분, 우리 집 바로 옆 시장과 마트까지는 3분이면 충분한 이곳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위치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대지와 2층 주택이 몽땅 3천만 원까지 떨어졌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직접 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 엄청난 비밀 정보와 해당 물건에 얽혀있는 진실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뒤 댓글에 대박 정보라고 남겨주세요.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선 여러가지 편의시설들이 모여있는 왕복 4차로의 국도를 통해 주행하다 내비의 안내에 따라 우회전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 집까진 대략 1.5km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국도와 확실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고 심지어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폭도 4m를 유지하고 있어 도로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더라도 불편함 없이 출입할 수 있고 여기 마을 앞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속도를 줄인 뒤 한 번 더 우회전하시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 앞 도로에 도착합니다. 지금 걸어 들어가는 도로도 당연히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고 도로폭도 3m를 유지하면서 도로에서 곧바로 우리 집 마당으로 이동 또한 가능하니 차량 출입 시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지금은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라 주변 환경이 조금 어수선하고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 규모의 대지와 2층 주택을 단돈 3천만 원에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 정확히 어떤 현황인지 파악할 수만 있다면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물건 현황에 대한 내용 또한 상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는 78평의 대지 한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경계도 침범받거나 다른 곳을 침범하지 않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경우 2층짜리 단독주택과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히 빠짐없이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린 78평의 대지는 텃밭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 거의 없이 대부분 시멘 포장이 되어 있어 텃밭을 원하셨던 분들께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렴하게 매입해놓고 한 번씩 방문하는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실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고 지목이 대지면서 용도 지역 또한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하수처리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하거나 판매할 때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현황과는 별개로 마당으로 버려진 물건과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니 여기를 정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면적은 1층 15.3평, 2층 11.1평으로 연면적은 26.4평에 해당하고 구조는 목구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17년 6월 14일로 건축된 지 9년차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일단 이제 곧 10년을 바라보는 건물이라는 점도 조금 아쉽고 건물의 전체 구조가 목조라는 점도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 물건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외벽은 밝은 색상의 사이딩 판넬로 이루어져 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외벽에 오염된 곳이 아주 많았고 아래편 목재 데크는 사실상 함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식되어 있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척이나 불안했으며 여기 방치된 수많은 폐기물에는 동물의 사체나 음식물도 뒤섞여 있어 집 내부에 바퀴벌레나 수많은 해충들이 자리 잡았을 확률이 아주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집과 거리도 가까운 편이고 앞집과의 간격도 좁은 편이지만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조금씩 높아지는 계단식 지형이기 때문에 조망과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주택을 살펴보면 현관 쪽으로 수많은 우편물 통지서가 붙어 있어 꽤 오랫동안 비워졌다는 점도 알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촬영한 내부 사진을 보더라도 빈집은 맞지만 내부 또한 전혀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통 이렇게 가구나 가전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 이 또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계산할 때 추가하셔야 하고 내부에는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긴 하지만
바닥 상태나 목재를 이용한 마감재는 확실히 노후된 상태니 솔직히 말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의 경우 1층으로는 방 하나, 욕실 2개, 거실 겸 주방, 보일러실이 위치하며 내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방 2개, 욕실 하나, 거실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 현황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석유통이 여러 개 보이는 걸로 봐선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듯하며 마을 속에 위치한 곳이라 상수도는 확실히 인입되어 있기에 거주하시는 동안 별다른 불편함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는 물건이라 무턱대고 취득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점 또한 감안하고 싸게 사는 게 경매라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취득했다가는 나중에 뒷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이런 빈집을 살펴볼 때는 정말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물건의 상세한 위치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추가 내용을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엄마. 인터넷 바꾸신다고요? 그럼 비교원에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면 48만 원 주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게다가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해주니까 최대 현금 혜택이 128만 원이래요. 대박이죠?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하고 보안사고 한 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한 믿을만한 곳이에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준다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엄마, 지금 바로 1670-2521로 전화해보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비교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남해, 사천, 진주, 하동, 광양, 여수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남해군청까진 자차 기준 12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건 생각보다 준수한 편이었고 남해에서도 여기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곳에서 찾아오기에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국도와 지방도가 소재하고 있어 자차만 있다면 여기저기 이동하기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남해 끝자락에 위치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참으로 불편한데 여기는 남해 초입 쪽에 위치한 곳이라 자차로 15분만 이동하면 남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하동 IC에 도착하기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근처를 살펴보면 수많은 농경지와 농가주택, 그리고 조그마한 마을들이 모인 곳이라 그냥 전형적인 농촌마을처럼 보이지만 바닷가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5분만 나가면 바로 바닷가에 도착할 수 있어 낚시 포인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도 충분했고 다른 농촌마을과는 달리 자차 기준 3분 거리의 시장과 마트, 수많은 음식점들이 모여 있어 적당한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에도 좋았고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도 병원이나 약국은 확실히 부족한데 자차로 조금만 나가면 남해군청 방면에 도착하니 병원이나 약국은 여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의 경우 여기 왕복 4차로의 국도를 통해 주행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마을로 들어오면 되는데 도로폭도 생각보다 넓었고 도로 상태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방문할 때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마당에 차량 3대 정도는 거뜬히 주차 가능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물건이 위치한 마을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마을 속에 자리 잡은 곳으로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집 근처에 빈집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은 당연히 한 명도 없고 대부분 노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에 마을에 쉽게 동화되는 건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으니 일단 현장에 방문해서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경계가 조금 밀린 모습인데 실제 현장에서 촬영하고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는 이런 모습으로 대지 경계 내의 모든 건물이 정확하게 건축되어 있어 분쟁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고 측면으로는 3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기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의 방위는 거실 창문 기준 동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바로 앞집이 우리 집보다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앞집 지붕이 약간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답답하지 않은 조망을 확보해 일조량을 느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36
소재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1205-1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되니 시간 맞춰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3,1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평가됐고 결국에는 엄청난 폭락이 이어지며 지금은 몽땅 3,100만 원으로 대략 80% 가까이 폭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져가는 건 상당히 애매하다 판단되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한 필지에 대지와 주택이 표시되며 여기 아래편 제시외 건물 또한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주택 측면에 설치된 곳으로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이용 중이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2.4평, 제시외 건물 니은번과 디귿번은 주택 전면에 설치된 차양으로 구조는 철파이프조의 카보네이트 지붕, 면적은 0.9평, 0.5평입니다. 한 필지의 대지는 3,7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910만 원으로 평당 11만 원에 진행 중이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9,4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2,200만 원으로 평당 74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바닷가와 가까운 2층 주택은 완전히 대폭락해버려 몽땅 3천만 원에 진행 중이라 가격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전체 리모델링은 사실상 필수나 다름없기 때문에 3천만 원에 매입한다 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계산해보면 사실상 제값을 주고 사는 것과 다름없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취득하기보다는 추가 유찰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판단되며 리모델링 견적도 여러 곳에서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여기 아래편으로 이동이 가능한 냉동창고는 매각에서 제외됐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감정평가서에는 창고의 모습이 보이지만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에는 창고가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협의가 필요 없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소유자가 돈 되는 물건만 가져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버려진 수많은 폐기물은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현재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빠른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분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로 주변 분들께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셨다 하기에 당연히 임차 관계는 없다고 보면 되고 지금은 현재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2022년 2월 2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하기에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실컷 사용하다 그냥 모든 걸 두고 떠나기에는 나쁘지 않다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돈을 쓸 바에는 그냥 바닷가 근처 숙소를 잡고 놀러 다니는 게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닷가 근처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는 게 꿈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공개해드린 주소와 현황을 체크해서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